1920년대쯤에 행동주의 이론의 선구자였던 왓슨이 학계를 떠나게 되고 이제 다른 후배 학자들이 다른 종류의 행동주의 이론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스키너라는 학자였어요. 왓슨은 이전 강의에서도 언급되었지만 행동주의 과학자로서 조금은 극단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자기한테 12명의 아기를 주면 원하는 대로 바꿔주겠다고 했잖아요. 왓슨은 관찰 가능하고 보이는 행동만이 학습이라고 간주했던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나 감정 같은 것들은 왓슨에겐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스키너는 왓슨만큼 극단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스키너는 사람한테 분명히 마음이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다만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보다는 관찰이 가능한 행동이 연구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키너는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더 발전시켜서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이란 것은 어떤 행동의 결과들을 통해서 학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행동을 했더니 결과가 좋았더라. 이러면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고 더하게 되고 어떤 행동을 했더니만 결과가 안 좋았다면 그 행동을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전에 배웠던 고전적 조건 형성은 이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고전적 조건 형성은 그냥 두 가지 자극을 연결시켜서 조건화된 자극이 조건화된 반응을 야기시키는 것을 의미했었죠. 종을 치면 개가 침을 흘리는 것처럼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행동을 어떤 것으로 부추기게 되면 그 행동을 더 하게 된다는 것이고 어떤 행동을 어떤 것으로 억제하게 되면 그 행동을 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행동을 부추기는 것을 강화물이라고 하고요. 어떤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벌이라고 합니다. 강화물이나 벌을 영어로 오퍼런트라고 하고요. 스키너 이론에선 강화물과 벌을 사용해서 학습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이 이론을 영어로는 오퍼런트 컨디셔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화물과 벌을 사용해서 행동을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게 스키너가 실험을 위해 사용한 그 유명한 스키너 상자라는 실험 도구입니다. 실험은 아주 간단한 편이었어요. 쥐 한 마리를 상자 안에 넣어 놓고요. 그러면 쥐는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러면 쥐가 이 상자 안에서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여기에 있는 레버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먹이통에 있는 먹이가 상자 안으로 돌돌 굴러오거든요. 이런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 쥐가 이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들어오는구나를 학습하게 되어서 레버를 누르는 행동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쥐는 왜 레버를 계속 더 누르게 되었나요? 레버를 누르는 행동에 대한 결과가 좋았기 때문이죠. 먹이가 상자 안으로 계속 들어왔으니까요. 이것을 스키너의 이론대로 표현해 보자면 레버를 누르는 행동이 먹이에 의해 강화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먹이는 쥐가 레버를 누르는 행동을 강화해 주었기 때문에 강화물이라고 부르고요. 이 강화물이 하나의 자극으로서 이 조건 형성에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강화물을 정적 강화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정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positive라고 하고요. 이건 긍정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무언가가 더해졌다, 추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수학에서 양수를 영어로는
포지티브 넘버라고 하죠. 이건 숫자가 플러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가끔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얘기하면 이 숫자들이 더해졌다는 뜻이잖아요. 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강화물이 긍정적이란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반면에 부적 강화물은 어떤 자극이 제거되었을 때 어떤 행동이 강화되는 경우 제거되는 그 자극을 부적 강화물이라고 합니다. 부적이란 말은 영어로 negative고요. 무언가 빠졌다, 제거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스키너 상자 안엔 바닥에 전기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쥐가 여기 위에 있게 되면 고통을 느낍니다. 전기가 흐르니까요. 그런데 쥐가 이 상자 안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레버를 딱 누르면 잠깐 동안 전기가 안 통하게 해줬습니다. 전기를 잠깐 끊어준 거죠. 그럼 고통이 사라지니까 쥐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좋아하겠죠. 그런데 사실 좋아한다는 감정보다는 고통이 사라져서 다행이다 정도겠죠. 그래서 이 전기 자극을 제거해 주게 되면 쥐가 레버를 누르는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 부적 강화물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기 자극이 되겠죠. 전기 자극을 제거해 주었더니 레버를 누르는 행동이 더 강화되었으니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정적 강화물, 부적 강화물들에 대한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적 강화물의 예로서 저희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입시 공부하는 게 지겹고 힘들죠. 하지만 공부를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했던 건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성적이 오르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였어요. 성적이 오르는 그 경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을 더 올리고 싶어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이 경우엔 성적이 오른다는 것이 공부를 더 하게끔 강화하는 정적 강화물로 작용한 겁니다. 그럼 부적 강화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거가 되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게 부적 강화물이잖아요. 예를 들어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기가 싫죠. 그래서 요즘은 외출할 때 미세먼지 농도를 항상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너무 많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대신 미세먼지가 없으면 어때요?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놀러 나가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기도 하잖아요. 미세먼지가 없으면 사람들이 외출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를 제거해주면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미세먼지는 부적 강화물로서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지금 주변에서 적절한 예들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정적 강화물, 부적 강화물들의 예들을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경우 2개 이상씩 꼭 찾아보세요. 제가 과제를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직접 여러분이 해봐야 이해가 훨씬 잘 되거든요.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강의나 교재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무언가를 해보는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